한 소년이 13살에 로스쿨에 입학하고 17살에 미국 법정에서 검사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에서 그는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을 논리로 무너뜨리고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내는데요. 그는 단순히 최연소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법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피터 박입니다. 13살에 로스쿨에 입학하고 17살에 변호사가 된 한국인 소년이 있다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이야기를 알아갈수록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교육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천재, 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구독은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사라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며 지역신문을 읽던 중 최연소 검사 피터 박의 성공 스토리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놀라운 업적과 독특한 배경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피터 박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 손엔 법전을 들고 또 다른 손엔 노트와 펜을 든 13살 소년이 로스쿨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이는 어린데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이 저를 사로잡았죠. 13살에 로스쿨에 입학하고 17살에 검사로 법정에 선 소년이라니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저는 그가 단지 천재 소년으로 포장될 이야기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의 삶은 단순히 놀라운 성취를 넘어 가족과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성공의 결과물이었어요. 피터의 어린 시절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삶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화려한 도심이 아닌 평범한 미국의 한 동네였습니다. 부모님은 학업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신 피터에게 스스로 배울 기회를 열어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특별해진 건 아버지가 우연히 캘리포니아의 대학을 거치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피터야,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아빠가 내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거야. 분명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어떠니? 한번 해볼 생각 있니? 이 말이 피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다고 해요. 피터는 처음엔 망설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로스쿨 진학이라니 누구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도와주신다면 해볼게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부터 피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TV 대신 책과 씨름했습니다. 피터는 매일 2시간 반씩 책상 앞에 앉아 클랩시에리피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시험을 단 3개월 만에 통과해야 했고 이를 위해 독학과 온라인 강의에 의존해야 했어요. 피터는 교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문제를 풀고 다시 공부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갔다고 했어요.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버지와 끝없이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터득했고 이를 통해 클랩시에리피 시험이라는 대학 수준의 자격 시험을 3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가족들이 들려준 작은 일화들에서 알 수 있었죠. 피터가 학습 계획표를 방벽에 붙여두고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 때로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이요. 그는 분명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고 실행하는 어른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살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결단력과 끈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감탄했습니다. 피터의 첫 도전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수록
저는 그 도전 뒤에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특별한지 알 수가 있었어요. 피터의 놀라운 공부법과 목표의식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레 그 가족이 궁금해졌어요. 피터를 이렇게 집중력 있게 목표 지향적으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부모님과 가족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피터의 아버지는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는 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행하셨다고 해요. 가장 먼저 집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죠. 부모님의 방이 피터의 공부방으로 바뀌고 거실에는 피터의 학습 도구들이 가득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부모님 방을 내어줄 만큼 아들의 꿈을 우선시하는 가족이라니 이 얼마나 특별한가요? 그 공부방에는 큰 글씨로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 글씨가 그에게는 나침반처럼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라는 피터의 말을 들으며 그의 의지가 어떻게 단단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터의 어머니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녀는 가족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피터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은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은 피터에게 깊은 위로와 동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피터는 공부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고 어머니는 그 계획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가족이 단지 자녀의 성공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협력과 희생의 의미를 실천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피터의 가족들은 목표를 단순히 개인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피터가 합격하면 그 기쁨은 모두의 것이 되고 피터가 힘들면 자연스레 그 무게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피터는 그 시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족이 저를 바로 잡아주었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작은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피터의 성공은 단지 그의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무한한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저에게 함께 이루는 꿈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피터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감동적일 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가족의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그들의 신념은 피터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빛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터 박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검사가 되어 법정에 섰던 순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익숙했던 피터가 이제는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피터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시험에 합격한 최연소 검사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그 타이틀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피터는 법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 법과 정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들에 대해 책 속의 법률 조항을 현실의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피터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집중했다고 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피터가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목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건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는 것이 제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직 경력이 길지 않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함께 일했던 한 법조인은 피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피터는 항상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건 늘 배움의 시간이죠. 피터는 다양한 사건들을 맡으며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말한 한 가지 철학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삶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구를 최대한 잘 사용하고 싶어요. 피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는데 그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이를 뛰어넘는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터의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 그가 법조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는 그저 재능 있는 소년이 아니라 진정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피터 박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문득 그의 동생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피터처럼 특별한 목표를 가진 가족이라면 분명히 그들 또한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추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피터의 동생들도 그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놀라운 삶을 걷고 있었어요. 피터의 둘째 동생 소피아는 그의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녀는 17세 8개월의 나이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며 오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피터는 소피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정말 열정적이에요. 저보다도 더 빠른 시간 안에 로스쿨 과정을 마쳤고 이제는 환경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배운 법을 통해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소피아는 현재 로스쿨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며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피터의 영향을 받은 가족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셋째 동생 앤드류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 피터는 웃으며 말했어요. 앤드류는 아직 자신의 길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죠. 저와 소피아를 보며 자신의 목표를 천천히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앤드류는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피터와 소피아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터의 말에 따르면 앤드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합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피터 박 가족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면서도 늘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었어요. 피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같은 목표를 공유했어요. 서로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도왔죠. 그런 가족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님은 이 특별한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낸 중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해 주셨어요. 피터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 가족은 항상 너희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죠. 저는 피터와 그의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이 단지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며 만들어낸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꿈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피터 박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깊이 뿌리내린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와 교육 철학이 있었어요. 피터 박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피터 박 가족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단지 성과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이루는 꿈이라는 철학을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한국 문화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역할과 그 깊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피터는 자주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지 개인적인 노력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돕는 울타리야. 내가 힘들 땐 우리가 너를 도울 거고, 우리가 힘들 땐 내가 우리를 도와줘야 해.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얼마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생각한다는 것을요. 피터박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중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박 가족의 방식은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터는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열정을 다해라. 저와 동생들이 각자 다른 분야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이런 철학 덕분이에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교육 철학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철학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특히 가족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방식은 박씨 가족의 성공을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인의 근면함과 협력의 정신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가치인지 알게 되었죠. 피터와 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피터박 가족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내가 가진 가치와 전통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피터박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루어낸 것들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애와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실현한 결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가치를 잊지 않고 제 일과 삶에 반영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박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개개인의 성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단지 박씨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중요한 자산임이 분명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그들의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피터박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성공담을 접한 것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피터박은 자신의 삶과 일에서 가족의 철학과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며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가진 그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목표와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해 보이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이야기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피터박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어요. 꿈을 꾸는 데에는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용기와 그 과정을 함께할 가족이나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했던 건 그들이 각자 다르게 성공했지만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터와 소피아 그리고 가족 모두는 각자의 목표를 이루면서도 그 성과를 가족의 성취로 여겼습니다. 함께하는 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피터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받은 사랑과 배움을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받은 도움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터와 그의 가족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단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함께 나눈 사랑과 협력 그리고 성장을 통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요. 그들은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고 함께 이루는 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웃고 울었던 가족의 따뜻한 모습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